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좀 개략적으로 봤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보면, 자 이제 지난주에 중개대상물을 배웠었는데, 중개대상물 5가지가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되고,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5가지. 외우시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니까.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판단 기준은 일단 그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쉬운데, 이제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잖아요.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왜? 권리금은 돈이니까. 돈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니다. 돈을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권리금도 아니고, 문제는 그 5가지에 속했을 때, 속하면 어떻게 한다? 국유, 사유 판단한다. 국가 거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개인 거면 되고, 그렇게 국유, 사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해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예요. OX? 오, 왜? 내 거니까. 개발만 못하는 거지 팔 수 있잖아요.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사유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공용수용.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을 거둬들인 거. 공용수용된 토지. 그럼 안 되죠. 이미 국유, 소유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뭔지 모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이 됐건 그래도 내 거라고요. 내 거에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사유니까 되는 거고,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등기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 된다. 그렇게 했던 거.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총 6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제가 필수라 그랬어요. 외울 수 있는 것만 외워보자. 지금부터 1년 동안 주구장창 외워도 간신히 외운다고요. 이게 다른 건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외울 수 있는 거 3가지가 중개업. 중개업은 필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개업 3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노래했었는데, 돌리고 돌리고 뭐였죠? 오,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잘하셨어요. 엄청나신 거예요 정말. 왜? 1년 동안 한다니까요. 중개업을 벌써 외웠잖아. 까먹으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게 중개업이고, 중개랑 중개업의 차이점은, 그냥 중개는 한 번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개업 그 차이점은 일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중개를 했대요.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괜찮아요. 중개까지. 일반인이 중개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대요. 그러면 처벌을 받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 줄여서 그냥 3학년 2반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고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대요. 어쩌다가 그냥 한 번 중개한 거예요. 그거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업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도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일반인이 어쩌다가 한 번 중개했대요. 일반인이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일반인이 중개업 횟수에 처벌받는데 그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그렇게. 그리고 돈을 받아야만 중개업이라고 그랬어요. 받아야만. 실제로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대요. 그래도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일반인이 돈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대요.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을 안 받죠.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요구 약속도 중개업은 아니다. 그러면 무죄. 그렇게 했던 거.
혹시 천재세요? 이렇게 다 알아. 우리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주일 되면. 지난주에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 양이. 좀 많이 했었으면 다 까먹었을 텐데 조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됐고. 그래서 중개업 필수였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두 가지도 필수였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그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이렇게 다른 거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거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그럼 진짜 어려운 거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등록을 한 자.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가 아니라고요. 자격증 없는데 등록하신 분이 있다고요.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중개인 이렇게 부르는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냥 중개업을 계속 하세요. 등록은 돼 있어서. 자격증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중개인 때문에. 지금은 중개인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없죠. 지금은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건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하건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중개인 할 거야, 이건 안 된다고요. 중개인은 기득권 보호, 옛날부터 했던 그분들 그냥 계속 하셔라,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보시고. 됐고. 그러면 그 둘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르대요. 그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요? 큰 차이. 잘 모르면 그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돼요.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어떻게? 진탕, 꽈라되게. 진탕 맛있어요, 이제. 술 마실 만큼 마시고 너무 기쁘니까 바로 중개업 확 질러버린 거예요. 처벌을 받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르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거고, 얘는 시험 붙은 상태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바로 가서 중개업 했대요. 안 된다고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 처벌을 받는다고요. 시험 붙은 그 상태에서 바로 중개업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고요. 얘는 등록 안 했잖아요. 얘는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 할 수가 있다. 중개업해도 괜찮은 거고,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 없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등록 절차를 배워요. 중요하겠죠.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험 붙은 공인중개사 상태에서도 중개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험을 시행하는지 원칙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원칙이 시도지사였어요. 시도지사. 지방마다 문제가 다를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시도지사 가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방마다 문제가 다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쏠리는 거, 쉬운 동네로.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게 예외예요. 꼭 원칙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장. 그리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다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또 부정행위 플러스 5년간, 그렇게 2명 빼놓고는 다 볼 수 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었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미성년자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죠. 만 20세 미만이 아니에요. 이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그럼 만 19세는 성년자네요. 성년자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니까. 근데 바뀐 거는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만 19세는 성년자다. 어쨌거나 시험 볼 수 있다고요. 됐고.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감옥에서도 시험 볼 수 있다 그랬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 그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그렇게 했던 거고.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컨닝해서 걸린 건데 답안지를 늦게 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답안지 늦게 내면 감독관이 답안지에다가 5자를 쓴다고요. 그럼 5년간 시험 못 보는 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된다고요. 시험 시행일, 내가 시험 응시한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이 아니라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그러면 5년 뒤에 걸렸으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못 보게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등록으로 넘어가서 등록을 좀 볼게요. 등록이 중요하니까 우리 30페이지 공인사무소 개설 등록 정식 명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정식 명칭이 줄여서 우리가 등록이다 부르는 거고 등록을 왜 한다고요? 등록을 해야만 기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래야만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중개인은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그 두 가지. 근데 공인중개사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붙어서 하는 거 그거대로 그냥 절차를 배우시고 법인은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처음에 뭐 하냐면 등록 신청을 해요. 어떤 절차가 시작된대요. 절차가 신청 아니면 신고를 해야죠.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등록을 알아서 해주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게 신청 아니면 신고. 등록은 등록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고 등록 신청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개인, 자연인, 개인, 자연 같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만. 안 그러면 법인 만들어야 돼요. 다른 자격증은 다 안 되니까. 변호사도 안 돼요. 변호사인 채로 등록을 해봤다고요. 안 된다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변호사가 중개업했는데 무죄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 그럼 변호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무죄가 된 거예요. 중개업은 어떻게 돼야 중개업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렇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중개업이에요. 그 변호사가 만약에 변호사인 채로 중개업 했대요. 그럼 처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증거불충분. 중개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된 거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중개업한 게 인정이 됐으면 유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개업을 했다는 증거불충분. 검사가 충분히 증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준비를 못했죠. 그래서 그냥 무죄가 나온 것뿐이에요. 변호사인 채로 바로 중개업할 수 없다고요.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어도 바로 중개업이 안 되는데, 그죠? 변호사인 채로 어떻게 바로 중개업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변호사인데 등록을 하고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등록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인 채로 등록 신청을 해본 거예요. 또. 그랬더니 안 된다. 왜? 너 변호사니까 자격증 따와라 그거죠. 법조문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변호사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판례가 그건 대법원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변호사는 그 자체로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하면 난리 나죠. 그러면 왠지 좀 있어 보이니까 그걸 막 쏠릴 거 아니야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렇거든요. 또 몰려간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뭐 하는 사람이죠? 맞췄어요. 직원. 시험 붙어서 다른 사무소에 직원으로 취업한 사람. 근데 공인중개사인데 직원으로 취업했대요. 사무소를 차린 건 아니고 직원으로. 그 사람은 등록 신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개업.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두 군데 걸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중개사무소 두 군데에 걸쳐서 중개업하는 게 안 돼요.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건 안 돼요. 양다리는 나쁜 거니까. 왜? 당해보면 알거든. 나랑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만나고 있대. 용서가 안 되지.
걸리면 확 그냥 다리 확 찢어버리지. 양다리. 그러니까 양다리는 나쁜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중개업하면서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복권방을 같이 하고 있대요.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복권방을. 괜찮아요. 그런 거.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을 하는 건 돼요. 그거는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건 돼요.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중개업계 내에서 두 군데 걸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개업은 중개업만 해 이런 건 아니니까 중개업 하면서 다른 업종을 같이 하는 건 돼요. 자영업을. 복권방, 심지어 슈퍼 아니면 커피숍 같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중개업도 하고 내가 바리스타 따서 또 테이크아웃 커피도 같이 하고 자격증도 걸어놓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영어로 된 거 딱 걸어놓고 있어 보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개사무소에서 가능한 거예요. 중개업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 베타적인 게 아니니까 자격증이 좋은 거잖아요. 있다면 중개업만 해 그러면 다른 거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중개업도 하고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다. 근데 뭐는 안 된다? 두 군데 걸치는 거. 중개업계 내에서 얘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또 등록해서 또 사무소 차리면 두 군데에서 일하게 되니까 중개업을 그건 안 된다고요. 얘가 그만뒀대요 사무소를. 그럼 되죠.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그만뒀잖아요 그 사무소. 그럼 되는 거고 직원인 채로가 안 된다는 얘기. 직원인 채로가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사무소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등록 신청을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주소지가 아니에요. 내 사무소 소재지 찾아가는 거예요.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야 너는 등록관청이야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무진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등록관청.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등록관청. 그리고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헷갈려요. 우리가 관청 그러면요 시군구가 관청 아닌가요? 그죠? 시청 아니면 구청 그런 거 찾아가는 게 관청 찾아가는 거지. 장 만나러 가요? 시장 만나러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법에서는 안 그래요. 법에서는 시, 군, 구가 관청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거기 있는 장이 관청이에요. 시가 관청이 아니라 시장, 구가 관청이 아니라 구청장, 당연히 군이 아니라 군수, 장이 관청.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특별시가 관청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관청이에요? 시장. 그럼 국토교통부가 관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청이에요? 장관, 국장, 이게 관청. 항상 장이 관청이다. 어디서? 법에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법을 공부하니까 그래요.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이 시장은 모든 시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구가 없는 시장만 돼요. 그러면 구청장이면 내 직함이 구청장이래요. 다 돼요. 그냥 구청장이면. 시장은 구가 없는 시장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래요. 구가 있나요? 구가 있네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가 있잖아요. 강남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요? 안 된다고요. 왜? 구가 있으니까. 누가 되죠? 강남구청장.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서 등록 신청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강남구청장. 그럼 또 이제 인천광역시래요? 광역시? 구가 있나요? 있네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죠? 부평구청장 찾아가야죠. 인천광역시장이 아니라. 문제는 이거죠. 이제 경기도 성남시. 일반 시예요. 분당구. 아, 성남시, 수원시 얘네들은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어요. 인구가 많잖아요. 구가 있다고요. 일반 시인데도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 분당구에 사무소 차렸대요. 누구 찾아가야죠? 일단 얘는 절대로 안 되죠. 경기도지사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 있지 도지사는 없으니까 경기도지사는 안 돼요. 그럼 둘 중 하나네. 누구 찾아가야죠? 분당구청장. 무조건 구청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남시장도 안 돼요. 왜? 구가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고민이 안 된다고요. 왜? 당연히 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 찾아가면 되고. 근데 일반 시라도 구가 있는 시가 있다고요. 성남시, 수원시. 그렇게. 그러면 누구?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찾아가라고요. 왜? 구청장이면 무조건 되고 시장은 뭐만 된다? 구가 없는 시, 시장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예요. 구가 있나요? 여기 구가 없네요. 의정부시에는. 그럼 누가 되죠? 의정부시장이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당연히 아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느 시에 구가 있고 어느 시에 구가 없는지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이 신주하는 사람도 많아요. 군대. 모르니까 그 동네 안 살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죠? 일일이 다 네이버에 쳐봐야 돼요. 지식인은 물어봐야지. 성남시에 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뭐라고 나오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나와요. 댓글에.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네이버에 쳐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구가 있으면 구까지 나와요.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안 나와요. 성남시는 구가 있으니까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끝났대요. 그럼 그거는 그 시는 당연히 구가 없는 시예요. 시면 지금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시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장 된다고요.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장 된다고요. 왜? 시에서 끝났잖아요.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을 해준다고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해주면 영통구청장 그렇게 하면 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 구청장이면 무조건 다 되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초강의니까 강남구, 부평구,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를 우리가 무슨 구라고 부르냐면 자치구다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자치구. 왜 자치구라고 부르죠? 맞아요. 구청장을 선거로 우리가 뽑잖아요. 여기서는 얘네들은 자치구예요. 구청장 선거로 우리가 뽑으니까. 근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라면요, 이 분당구는 일반 시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예요. 자치구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위에서 임명한 거예요. 공무원이 그냥 위에서 임명한 거. 성남시장을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얘는 비자치구. 근데 중요한 건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이 없다고. 구청장이면 다 된다. 그렇게.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되고 구청장이면 자치구 구청장이건 구청장 선거로 뽑건 아니면 비자치구 구청장 임명한 거건 상관이 없다고요. 다 된다. 그렇게 됐나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등록관청이 뭐를 심사하냐면 등록 기준을 심사해요. 등록 기준.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이 되죠. 등록 기준. 얘가 등록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해. 다른 자격증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호사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일 거. 두 번째,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등록 신청한대요. 그러면 뒤로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서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등록 신청하는데 실무교육 받은 게 1년 벌써 지나버렸대요. 그럼 다시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실무교육. 미리 받아놨대요. 그리고 1년 후딱 지나버리면 또 받아야 되니까 중개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1년 이내에. 그리고 얘는 시험 붙었지만 중개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게 실무인지 일단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숫자는 중요해요. 1년. 실무교육은 1년. 왜 1년일까요? 실무가 뭔데요? 실무? 일이잖아요. 일 아닌가요? 실무가 뭐 하는 건데요? 일하는 거잖아요. 일. 실무는 일. 몇 년? 1년. 1이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실무가 뭐라고요? 일하는 거니까. 몇 년? 1년 이내. 실무 1이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업 하다가 그만뒀대요. 때려치고 딴 거 하다가 재등록하겠대요. 다시 재등록. 그럼 몇 년 이내면 이게 면제가 될까요? 당연히 1년. 왜? 실무교육이니까. 실무교육은 1년. 왜? 실무가 1이니까 1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금방 외울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중개사무소가 필요해요. 사무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 왜? 등록이 정식 명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잖아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주는 거죠. 사무소에. 사무소가 없는데 그럼 어디다 등록을 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사무소 필수로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질문 드려볼게요.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하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은 싫고 온라인상으로만 난 중개업할 거야. 중개사무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할 건데 사무소 있어야 한다고요. 필수.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사무소 안에서 온라인으로 하셔야 돼요. 중개사무소는 필수다. 반드시.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 사용할 권리. 사용권 확보. 돈 주고 샀대요. 소유. 전세를 얻을 수 있죠? 전세. 월세. 임대차. 월세가 임대차. 공짜로 빌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돈 주고 빌리는 건 임대차. 공짜로 빌리는 건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공짜로 빌리는 거.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면 공짜로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을. 아, 내가 이 사무소를 확보했어. 이렇게. 그리고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대요.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물이에요. 당연히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아직까지 기재는 안 돼 있대요. 준공검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신고하고 건축 허가 받고 아니면 경미하면 신고하고 다 건물 짓고선 준공검사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대장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대요. 그래도 돼요. 그런 건물은. 준공검사까지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고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런 상태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기재가 안 되는 것도 준공검사 아니면 뭐 사용승인 그런 것까지 받았으면 된다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가 거의 임박했으니까 그런 상태까지는. 근데 안 되는 건 가설 건축물 그러면 안 돼요. 컨테이너 박스 그런 데서 중개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안 돼요. 처음부터 건축 허가, 건축 신고하고 그리고 지은 건물이어야지 건축 허가도 안 받고선 그냥 불법으로 지은 건물들은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무허가 건물은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등록을 해주는 건데 당연히 허가 없는 건물에 등록을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불법을 다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런 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허가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면 안 된다. 정부가 등록을 주는 건데 불법을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건 이제 너무 임시적이니까 중개사무소가 딱 이제 사무소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막 떴다방 영업으로 막 이용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거 되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 받아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임박해 있는 것도 되고 그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하는데 이거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진장 어려워요. 오늘 해요. 오늘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요. 오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등록이 자격이 없는 사유겠네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예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었죠? 붙으면 공인중개사. 근데 거기까지만 돼요. 미성년자가 중개업하려고 등록을 하겠대요. 그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까지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 결격 사유여서 등록이 안 돼요. 너무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그게 이런 게 11가지나 있어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예? 뭐가 안 나온다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이 미성년자는 등록이 안 돼서 등록 결격 사유 뒤에 따로 나와요. 네, 내용이 뒤에.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등록 기준이에요.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만 공인중개사에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있어야 되고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 등록이 된다고요. 자, 이제 등록이 됐어요. 이거를 법조문은 등록하고 서면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서면 통지. 7일 이내. 등록하고 등록이 되었음을 서면으로 딱 알려줘요. 야, 너 등록됐어. 서면 통지. 서면 통지까지 7일 이내 해줘요. 7일, 이 숫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는 숫자가 무조건 중요해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단지 그대가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중요한 숫자가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가 정리가 잘 안 되면 다른 숫자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7일이 있고 10일이 있어요. 더 빠른 건 7일이겠네요. 그죠? 더 빠른 건 10일보다는. 요거는 우리에게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 우리에게 뭔가 해줄 때는 우리 성격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주래요. 7일. 우리 성격 급하잖아. 요거보단 요게 빠르니까 7일. 근데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가 한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잘 모르니까 빨리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좀 더 시간을 줘야 돼요. 12일 여유 있게.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해주라고요. 7일. 우리가 할 때는 반대로 좀 여유 있게 10일.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면 통지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해주라고요. 7일. 여유 있게 10일 이게 아니라. 또 분사무소 있어요. 지점이거든요. 분사무소 만들면 만들었다고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야, 너 분사무소 만들었네? 우리에게 신고 필증을 교부 준다고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니까 빨리빨리 7일. 이렇게. 다른 거. 사무소가 이사를 갔대요.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갔다고 이사 간 사실을 신고해요. 누가? 우리가. 우리 내 사무소 이사 갔거든요. 이전 신고한대. 이전 한 날부터 며칠? 12일. 우리가 할 땐 여유 있게 10일. 그렇게요. 원칙.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7일. 그렇게요. 자, 이제 서면 통지는 얘는 받는 순간에 중요한 기준이 돼요. 몇 가지 기준이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서면 통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요. 그럼 그 전에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서면 통지를 받아야만 개업공인중개사. 그 전에는 아니라고. 그러면 서면 통지 받기 전에 등록 신청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성급하게 중개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것도.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한 거잖아요. 서면 통지를 받아야만 개업공인중개사. 그 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업했으니까. 그럼 2번째.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업무 보증, 이게 뭘까요? 보험이에요. 업무 보증이란 보험을 설정, 들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을. 이게 보험이거든요. 간단히. 우리가 자동차 운행할 때 보험 들듯이 중개업할 때도 보험 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사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을 못 해주면 보험금 주면 되니까. 우리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 게 더 편하잖아요. 만약에 사고는 그 사람에게만 돈 받아.
안 주죠, 잘. 아니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자력, 돈이 없는 거로부터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보통 1억 이상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스티커로 막 붙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보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보험을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들어야 돼요. 안 들 수가 없다고요. 미리 들겠대. 그러니까 아유 나 귀찮아. 한꺼번에 다 할 거야 그냥. 요때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보험을 들고 오겠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 보험은 누구만 들 수 있다? 기업 공인중개사만. 요때 등록 신청할 땐 그냥 공인중개사잖아요. 보험을 들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서면 통지를 받으면 뭐가 된 건데요? 기업 공인중개사.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서면 통지 받은 후에 보험을 들라고 돼 있다고요. 미리 들고 싶어도 못 드니까. 그런 취지.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보험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했을 때 사고 나면 보험금 줄 거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인장. 도장이겠죠? 인장이니까. 등록.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 도장만 찍어야 돼요. 인장 등록.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똑같이 돼 있네요. 일하기 전까지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거를 찍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장 찍고 막 도장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일정한 도장이 있는데 그게 꼭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일정한 도장을 등록을 하고 계약서에 그것만 찍어야 돼요. 다른 거 찍으면 안 돼요. 기업공인중개사는 내가 중개했어 이런 취지로 일정한 도장도 구청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그거만 찍는 거예요. 사무실 그 도장이에요? 사무실. 그거. 그게 사용인감인가 그냥 인감? 아무거나 다 된다니까요. 아무거나 가서 등록을 하고 찍으면 돼요. 그게 쉬는 시간에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감도장,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쓰는 인감도장 그거 등록하고 그거만 찍어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도장이라도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 도장이라도 구청 찾아가서 저 이거 계약서 쓸 때 쓸게요 라고 등록하고선 그거 찍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인장 등록을. 근데 인장 등록은 요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장 등록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원래 할 수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인장 등록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보험 드는 건 안 된다고요. 보험 드는 건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에 인장 등록만 얘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인장 등록 요거 등록 신청과 같이 해야 한다? 엑소 그거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 같이 해도 되고 아유 난 그냥 나중에 할 거야. 서면 통지 받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렇게. 두 번째 보험 드는 거 업무 보증이라는 이 보험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X라고요. 보험 드는 건 무조건 서면 통지 받은 후. 근데 둘 다 마지막은 똑같네요. 어떻게 돼 있죠? 마지막이 업무 개시 전이라고 돼 있네요. 둘 다 마지막은 일하기 전까지는 해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업무 개시 전에 하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박스가 얘가 업무 개시랑 같대요. 같은 말이래요. 이 박스면 업무 개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업무 개시 전에 해라. 그럼 이 박스 전에 해라.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그럼 이 박스가 뭔지만 파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업무 개시랑 박스가 같은 말이니까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박스 전까지 그쵸? 같은 말이니까 이 박스가 뭐냐면 등록증 교부예요. 등록증을 받았대요. 교부. 그럼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험, 인장 두 가지를 언제 하란 얘긴데요. 이 두 가지를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 등록증 교부 전까지. 같은 말이니까 그 전까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때 하고
보험 인장 등록하고 이제 등록증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험 들어야 돼요.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그리고 찍을 도장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 있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최소한의 업무 개시 요건이다.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 업무를 개시하니까.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네 가지. 쉬는 시간에 하면 좋을 텐데 질문을 당연히 그 후에 해야죠. 등록증 받고 이제 등록증 받고 사업자 등록 20일 이내 해야 돼요. 20일 이내 등록증 받으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도 다 신청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법.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고요.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 하고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자 등록 안 되고 어떻게 이래요? 근데 법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우리가 시험 보는 그 법에서는 어떻게 등록증 받으면 업무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 내고 하는 건데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수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실무랑 이거 다른데? 당연히 달라요. 법은 완전히 수험용 공인중개사 법은. 그래서 법대로만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나중에 되면 제가 설명드리지만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나오면 바로 그냥 X.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법조문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그냥 X. 시험에 은근히 나온다고요. 왜냐면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사무소에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자격증 걸어놔야 되고. 이 등록하면 이 등록증 받잖아요. 이것도 사무소에 걸어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걸어놔야 돼요? 안 걸어놔도 돼요? 안 걸어놔도 돼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걸어놔야 해요.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안 걸려있는 사무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다 걸려있는데 법에는 걸어놔라 이런 게 없다고요. 시험에 나온다고요. 중개사무소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 본 것 같은데 근데 법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수험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수험 대비해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다. 공인중개사 법에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끝나버려요. 절차가. 간단하잖아요.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도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거고. 그렇게. 근데 법인을 만든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 신청해요? 아니면 등록 신청하고 나중에 법인 만들어요, 순서가? 당연히 법인 만든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순서가. 등록 신청 일단 질러놓고 법인 나중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법인 만든 다음에 법인도 독립된 사람이거든요. 그 법인으로 등록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무소 소재지. 똑같다고요. 다만 사무소가 법인은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찾아가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내용도 똑같다고요.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만,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 똑같고, 또 서면 통지 받고 등록증 받고 업무 개시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법인은 얘만 달라. 등록 기준 이것만. 당연히 법인이 좀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법인에서 나와요. 매년 나와요. 당연히 올해도 나왔고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요. 그 법인 등록 기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건 법인 등록 기준. 얘는 그냥 중요하긴 한데 이 절차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또 기억을 해야,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법인으로 응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법인으로 응용된 법인 등록 기준이 나오고 그렇게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법인 등록 기준이 복잡하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좀 하실게요.